Here we go now. Here we go now. Here we go now.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작동 중. 지금 약간 경사에 섰더니 저런 게 딱 뜨면서 악셀을 놔도 이게 트레일러 같은 거를 견인할 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토크 컨버터가 자동 기어 같은 경우는, 오토미션 같은 경우는 악셀을 놔도 안 밀리고 간데 얘는 워낙 무거우니까 트레일러가 끌고 내려갈까봐 경사길에 쓰면, 우리 수동 미션들 차들 타다 보면 오토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몇 초 정도 잡아주면서 언덕길에서 밀리지 않고 출발하게끔 하는 기능인데, 그런 기능이 작동을 하네요. 그래서 뒷바퀴 디스크 브레이크 안에 엄청난 큰 그 슈가 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별도로 들어가 있었죠. 확실히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1년에 몇백만 대씩 이 트럭이 팔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걔네들이 이 트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저는 진짜 트럭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F150 랩터를 탈 때도 저는 그렇게, 그게 너무 크니까, 그 차는 너무 커가지고 그냥 끌고 나가는 자체가 부담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차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차는 제가 타고 나서 정말 타고 싶어요. 타고 싶고, 내가 캠핑이나 이런 걸 안 가도 그냥 이 차를 타면요, 그냥 여유가 생겨요. 내가 굳이 막 이렇게 다닐 수도 없고, 차가 좀 기니까. 그리고 차가 민첩하지 않단 말이에요, 미션이나 엔진 반응이. 그냥 여유가 생기고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 많이 물어봐요. 가솔린이냐 얼마냐. 특히 이 40, 50대 아저씨들이 주차하고 내리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얼마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디젤이냐 가솔린이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 차주분은 그거죠. 자기는 일주일에 한번 캠핑 갈 때만 쓰기 때문에 기름값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애기들과 같이 조용히 차 안에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 요즘 디젤차들 뭐 실내에서 얘기 못할 정도로 시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카니발을 타서 그런지 몰라도 극혐이라 그러더라고. 자기는 디젤차 너무 싫어한다고. 디젤차가 너무 싫어. 그리고 이분은 카니발로 트레일러를 끌면서 위험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자기는 진짜 국산차 전륜 베이스의 SUV나 이런 걸로는 절대 캠핑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타면서 정말 미국의 본고장 차답게 다르고, 이 핸들의 이 스티어링 느낌이요,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웬만한 독일차 뺨쳐요. 프레임 바디에 타이어도 굉장히 패턴이, 거친 패턴이 있는 올트레인에다가 타이어도 크고 무겁고. 근데 일단은 올 알루미늄에다 제가 그 장치 해놓은 거 하체우릭에서 얘기했잖아요. 되게 잘 돼 있다고. 와, 이게 이 핸들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유격이 거의 독일차 뭐 BMW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복원되는 느낌이 우리 일반 차들하고 좀 다르죠. 얘가 중량이라든가 프레임 바디라든가 서스펜션의 캐스터 각이라든가 킹핀 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부드러운데 헐렁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꽉 맞는 느낌. 우리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구글이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 그 연인들의 정말로 부드러우면서 뭔가 진짜 굉장히 정밀하게 세팅된 느낌을 줘. 이게 미국 차들은 보통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스티어링에, 이거는 이 모터 때문에 그런 거. 이게 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설계가 잘 돼 있어 보이진 않고, 이 스티어링의 모터를, 이 전자식 모터를 굉장히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핸들 컬럼 쪽에서 얘를 잡아주는 이 담력을 조절해주는 게 정말 독일차 뺨치면서, 내가 계속 생각했어. 내가 이 차를 운전하면서 왜 내가 기분이 좋은 걸까? 내가 이 차를 운전하면서 트럭인데
나는 보통 이 트럭을 안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 차를 운전하면서 이 차가 마음에 드는가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이 스티어링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요. 자, 이제 이 언덕길 같은 데를 아마 이 차를 타고 놀러 가면 많이 다닐 것 같아서 차가 긴데도 잠깐 한번 볼게요. 역시 트럭답게 전체가 움직일 때는 화물칸이 덜컹거림이 있고요. 근데 얘는 좌우에 서스펜션의 능력과 댐퍼 세팅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롤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코너를 좀 세게 돌 때도 앞바퀴 쪽에 바로 구동이 가야 될 때 구동이 가는 게 느껴지고 언더로 잘 밀리려고 하질 않으니까 크크크크크크 하면서 가는 느낌이 들고 뒷바퀴가 오버로 말리는 현상도 없습니다. 굉장히 세팅을 잘 해놨고 제일 좋은 건 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코너를 돌 때 차가 끼우뚱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수평을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차가 길고 이런 좁으면서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구비구비 하는 데를 달릴 때도 별로 불안감이 없는 거죠. 보통 이런 큰 차나 중량급이 있는 차들은 이런 데를 달릴 때 약간 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운전을 세게 못 하는데 제가 4일 동안 타면서 느낀 건 이 차가 굉장히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 큰데도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션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물론 요새 쉐보레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또 군산 공장 문제도 있고 해서 어쨌든 미션의 문제점을 저는 아직까지는 못 찾고 저는 찾으면 바로 득달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찾지 못했고요. 브레이크는 이따 내리막길이라든가 쭉 달릴 때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중량에 비해서는 괜찮더라고요. 이게 뭐 브레이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단이나 좀 잘 만들어진 SUV들처럼 완벽하게 내 생각만큼 차를 제어하지 못하는데 제동거리는 생각보다는 살짝 길어요. 아무래도 차 중량이 있으니까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뭔가를 견인하고 했을 때 브레이크가 너무 심하게 되면 더 위험한 사고가 되니까 밀리면서 세우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익숙해지면 크게 뭐 저기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차 말 진짜 잘 듣네. 저 사람들이 막 놀래네. 내가 이런 큰 차를 타고 막 올라가니까 놀래요 사람들이. 근데 차 진짜 이거 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껄끄럽고 그런데 우리 GM 쉐보레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GM 쉐보레라고 해야죠. 이참에 그냥 노사장을 홍보대사로 해서 이거 미국 버전의 그 LT 버전인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뭐 한 1, 2년만 타라고 저한테 뭐 사달라는 건 아니고 1, 2년만 타라고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타면서 우리나라 이 캠핑 문화와 그러면 또 우리나라 캠핑에 관련된 용품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또 연락 와서 우리랑 같이 자네 우리와 함께 산에서 잡을 생각 없나 이러면서 이 차를 제가 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이 홍보가 잘 안 된 이 픽업 트럭의 홍보를 좀 제대로 해보면서 이 지금 차주분도 자기 자식 2명을 위해서 아이들 2명을 위해서 엄청 희생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캠핑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총평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꼭 한번 언급해주고 싶은데 아빠들이나 아이들한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GM 쉐보레하고 저하고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부담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미지에 아직 우리나라 사실 캠핑이 지금 되게 활성화가 돼 있다 그래요. 활성화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캠핑카나 또는 뭐 이 캠핑의 문화에 대한 안내가 브레이크 나쁘지 않죠. 근데 살짝 밀리면서 쓰긴 밀리면서 써요. 내리막길에서 얼마 잘. 좀 우리 쉐보레 관계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 로버스 인더스트리 뭐 자유 게시판이나 제 거 라이브를 보면 제 거 카톡하고 전화번호가 늘 공개가 돼 있고 저는 뭐 숨기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코너를 돌 때 차가 롤링이 없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크고 긴 차가 롤링도 없이 이렇게 이게 운동 성능이 이러니까 내가 전에 렉스턴을 엄청 깔 수밖에 없었다. 렉스턴 까면 안 되죠. 지금 쌍용 어려우니까. 렉스턴은 비밀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말할 수 없는 시크릿입니다.
앞에 지금 하필이면 또 렉스턴이 가고 있네요. 아, 이것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저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저기.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저기 지금 렉스턴이 가고 있는데, 상당히, 저렇게 가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저의 어떤, 이 주행 패턴은, 상당히, 그렇다고요.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코스를 뭐 다양한 환경을 준비 못하고 뭐 어디 오프로드를 가거나, 사실 제가 캠핑카 트레일러를 큰 거를 끌 수 있는 면허가 없어요. 그게 일반 면허로는 600km 미만인가 뭐 거기까지 끌 수 있죠. 500km까지인가 끌 수 있고, 그 이상은 이제 전문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주분은 사실 제가 그 면허가 있으면 자기 거 트레일러를 한번 끌고 가보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좀 오버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다양한 환경을 제가 좀 해보고 싶고, 혹시 이런 것들 동호회에 계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캠핑카나 그 다음에 이런 픽업 트럭, 그 다음에 뭐 캠핑 문화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으면, 또는 또 예전에 제가 그 랭글러, 제 거 랭글러 리뷰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랭글러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노사장의 영상을 봐라, 뭐 이런 막 키워드까지 있다라고는 뭐 저의 주장일 뿐이고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뭐 락롤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오프로드 타고 이런 거, 제가 이제 그런 데에 좀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런 문화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알아야 또 제가 노가리 같은 거 할 때 그 칠판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을 또 알려드릴 수 있어서, 모르고 아직 체험을 못 해본 노사장한테 좀 그런 기회와 많은 것들을 알려주실 분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쉐보레 콜로라도, 근데 저는 사실 살짝 멀미나는 건 있는데, 그건 프레임 바디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흔들림이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득달같이 뭐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저처럼 민감한 사람들은 그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하고 사야 되고요. 이게 이 아마존 사이트인가 어디에서는 이 사이드 미러에 전체 거울을 바꾸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볼록이 됐던 간에 이 좀 사각지대가 없게끔 바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실내 잡음도 없고, 그리고 뒤에 의자가 너무나 서 있기 때문에 잠깐 탔을 때는 모르는데, 장거리를 가기엔 좀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지 미국에 그런 키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닥 부분을 앞으로 좀 빼고 등받이를 살짝 제낄 수 있는 그 작업 키트가 있대요. 그렇게 하면 또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탈 수도 있고, 여러모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정말 쉐보레 쪽에서 저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이 차에 대한 이 픽업 트럭, 우리나라가 픽업 트럭에 대한 너무나 좀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픽업 트럭이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거를 잘 이렇게 이 문화를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차, 이런 픽업 트럭의 문화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경쟁사인 포드는 빨리 레인저를 갖고 와야겠죠. 레인저 랩터 같은 거 정말 멋있고, 레인저 랩터는 유럽에서 이미 디젤을 판매하기 때문에, 물론 그 레인저 랩터에 들어갔던 엔진이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검사를 받기는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제가 박병일 명장님하고 내일 모레 일요일날 수입차와 국산차를 총 만난 12대의 배출가스 검사를, 디젤차를 진행하는데, 그 영상이 아마 나갔겠죠.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면 노사장이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자동차 문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지 알게 될 거고요. 아무튼 포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디젤차 검사를 하는 것처럼 포드의 디젤은 들어오기 힘들 것 같고, 포드도 가솔린 엔진이 있으니까 레인저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쉐보레에서는 이 차에 LT7인가 뭔가 그 좀 멋있게 생긴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 버전 키트도 빨리 수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실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투박하고 트럭인 건 있는데, 운전할 때 뭐 덜그덕거리거나 잡소리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정말 저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이 매장에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차를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차가 가격대나 용도로 봤을 때
충분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리뷰 깔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는 용도에 맞게끔 제가 잠깐 변경돼서 코스를 바꾸기도 하니까 어떤 차주분들 저한테 차 협찬할 때 내 차 갖고 노사장에 이렇게 쏘고 막 와인딩해서 막 잡히고 막 그러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 차의 리뷰를 보시고 맡기면 됩니다. 자, 한번 총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세 콜로라도 영상 어떻습니까? 노사장이 이제는 바깥에 세차장이 좀 시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에서 가급적 총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리하는 분위기니까 좀 차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노사장이 생각했던 픽업트럭 콜로라도는 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픽업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선입견, 편견 등등이 있었어요.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를 저는 항상 의문점을 갖고 있었죠. 근데 과거의 픽업트럭과 다르게 많이 팔리면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많은 소비자가 찾기 때문에 그 제품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인들은 자기들이 필수품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특히 이 콜로라도는 우리나라 사람 특유 대부분의 사람 성격 좀 급하죠. 빨리 가고 빨리 쓰고 확 하고 그러면 정말 이 차 못합니다. 이 차는 전형적으로 제가 리뷰 안에서도 얘기했듯이 느긋하게 탔을 때 최고의 만족도를 줘요. 그럼 사람들이 요새 예전에 그랬잖아요. 마티즈도 살살 타면 좋다고. 살살 천천히 가라는 게 아니고 급하지 않게. 그러니까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의 조작을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밟고 항속을 걸고 이렇게 다니면 정말 좋아요. 근데 하나, 이 차나 렉스턴 픽업 트럭이나 다 화물차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면 안 됩니다. 3차로 이상이 되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나 고속도로 등등에서 1차로로는 추월할 때만 들어갈 수 있고 항속주행을 하면 절대 안 되죠.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런 거 아셔야 되고, 지금 이 영상을 사실은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원준이하고 예린이 콜로라도 차주분의 자녀분들입니다. 이 차주분께서는 자녀분들 때문에 이 차를 샀다 그래요. 그리고 원준이와 예린이가 아버지가 정말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이 차를 사서 주말마다 자기들하고 캠핑을 가줘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 차주분이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선물도 안 주셔도 되고 세차도 안 해줘도 됩니다. 자기 애들 이름만 좀 불러달라고. 우리 원준이 예린이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이 차 타고 캠핑 다니면서 많은 좋은 추억 쌓았으면 좋겠고요. 멋있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너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뿌듯해하고 남들한테 많이 자랑하고 살아도 된다. 아무튼 차주분, 이런 귀한 차를 협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 또 대한민국의 문화 안에서 픽업 트럭이 우리나라 시장에 잘 안 맞는다 어쩐다, 물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는 막 빠른 차보다는 이런 각각의 용도에 맞게 만들어진 차를 탔을 때 뭔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콜로라도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들하고는 많이 다르게 실제 타보면 차는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뭐 시승 이거를 했던 사람들이 써놓은 블로그나 영상처럼 우와 끝내줘요는 아니에요. 픽업 트럭인데 정말 좋은 거지, 잘 만들어지고 잘 세팅된 SUV나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는 프레임 바디나 리지드 X 뒤 서스펜션, 그 다음에 판스프링 등등이 일반 차하고는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해하고 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딱딱한 픽업 트럭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차를 타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희한하게 운전석에 앉으면 여유가 찾아와요. 그래서 앉을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의자도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과 연비 이 모든 것들을 잘 따져보고, 만약에 트레일러를 견인해서 놀러 다니는 빈도수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전시장에 시승차가 띄엄띄엄 있다고 합니다. 다 있진 않고 꼭 시승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콜로라도 카페 같은 곳에 들어가서 콜로라도에 대한 정보도 많이 취득을 하시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캠핑 문화라든가 레저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콜로라도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GM 쉐보레에서 노 사장한테 시승차를 하나 주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Here we go now. Here we go now.